여러분 반갑습니다. 싱크퓨처스 퓨처 에이전트 양성식입니다. 12월 21일 월요일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는 동아일보의 기사고요. 온라인에 밀려 문 닫는 백화점, 마트, 매장용도 다양화가 살 길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이 좀 기니까요.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팩트와 데이터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장이 이제 대형마트 백화점의 매장이 과거보다 이제 성장세가 둔화가 되었고 최근에 매장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폐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새로 출점하고 있는 게 있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 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제 첫 부분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형마트가 지금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396개입니다. 근데 2009년 거의 한 10년 전 2009년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400개 아래로 지금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롯데쇼핑은 지금 마트 11개 점포에 폐점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홈플러스도 지금 한 4, 5개 정도 폐점을 결정했고, 그리고 이마트의 경우도 올해 7월에 19개월 만에 처음 이제 하나를 열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신규 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화점도 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할 거 없이 출점 경쟁을 하는 듯 했는데 앞으로 신규 출점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업계의 지금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백화점이 지금 최근에 인천, 안양, 부평, 영프라자 대구점, 아울렛 인천점을 폐점했고 영프라자 청주점까지 지금 빠르게 지금 백화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대형마트 백화점이 줄어드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당연히 이제 온라인 쇼핑이 이제 증가하면서 매장으로 가는 지금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겠죠.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통 채널별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감 추이를 보면 온라인은 뭐 계속 이제 성장세였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17.8%로 나오고 백화점 대형마트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감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0.7, 그리고 백화점이 마이너스 5.0이네요. 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올해 1분기 때 비하면 그래도 조금 선방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백화점은 거의 마이너스 19.9%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그래도 좀 뭐 그래도 선방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 성장률이. 근데 뭐 여기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그 전에도 사실은 백화점 대형마트는 계속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었어요. 둔화되고 있었는데 뭐 지금 이제 조금 뭐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 오래 전부터 사실은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놀랄만한 일이 아니고 제가 유통업계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10년 전에 제가 유통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뭐 이런 유통산업별, 업태별 시장 분석을 하고 하는 일을 했었어요. 10년 전에도 이미 백화점 대형마트는 뭐 둔화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놀랄 일은 아니고 이제 올 게 왔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셨지만 거의 이제 대형마트 백화점의 출점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앞으로 출점을 거의 못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실제 핵심 매출원이 뭐 대형마트는 당연히 식품이죠, 식품.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이 원래 핵심 매출원입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거는 대형마트가 원래는 식품이 핵심 매출원인데 이제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 매출이 최근에 이제 유통업체들,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새벽 배송하고 하면서 신선식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송이 아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신선식품을 배송하면은 신선도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주부들이 꺼렸는데 지금은 이제 뭐 포장도 잘 돼서 오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신선식품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는 이제 이 식품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HMR 같은 거, 간편식, 그다음에 뭐 밀키트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고 가격도 싸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직접 식품을 사서 요리를 하는 수요도 줄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쪽이 대형마트의 매출이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식품이 아니라 이런 뭐 패션이나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쪽을 더 확대해서 이거에서 이제 매출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좀 보여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 보면 대형마트마다 다 PB로 자기들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뭐 그리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마트 같은 그 가전제품 특화 공간을 따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식품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지금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체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 패션이 이제 주 핵심 매출원인데 이게 이제 또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은 이제 백화점보다는 스트리트 패션을 또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백화점을 가는 수요가 줄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어쨌든 패션 쪽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패션을 그 매출 그러니까 그 패션 쇼핑을 하러 와서 식품이나 그 다음에 뭐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이게 안 되니까 패션이 안 되니까 지금 나머지도 지금 백화점 다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형마트, 백화점 현재 어쨌든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최근에 그 매장들을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본인들은 다시 그 매장을 임대를 해서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그 사업을 접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은 매각을 이제 빠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매각.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금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 뭐 그나마 좀 선방을 한 이유가 이제 해외여행이 안 되다 보니까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백화점으로 이제 그 럭셔리 브랜드들 명품을 사러 오다 보니까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훨씬 더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겪고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내용은 결국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와 지금 백화점이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장기적으로 결국 계속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 보면 결국 새벽 배송, 최근에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신선식품이나 이런 식품에 대한 판매 이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정 간편식 HMR의 확산. 뭐 저도 원래 집에서 거의 이제 식재료 사서 요리를 해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 밀키트나 이런 가정 간편식을 보면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너무 편하게 잘 나와요. 저도 많이 시켜 먹거든요. 많이 주문해서 먹고. 근데 일단 앞으로 이게 수요가 더 늘면 늘수록 그러니까 수요가 늘면 당연히 품질, 그러니까 제품 개발이나 제품이 계속 더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품질이 좋아지면서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또 수요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HMR이나 이런 밀키트의 지금 수요는 앞으로 뭐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배달 음식에 또 우리가 수요도 느는 거는 뭐 앞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배달이 점점 뭐 배달은 더 빨리 올 거고 그리고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즘 배달이 안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뭐 웬만하면 뭐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직접 요리 안 하니까 배달해서 먹는 경우가 많아지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터져서 지금 더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보면 MZ세대들, 그러니까 밀레니얼 Z세대들이 일부 품목은 값비싼 해외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면서 다수 생필품은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 나서는 소비 행태를 뜻한다. 이걸 이제 야누스 소비라고 합니다. 야누스 소비. 그래서 과거와 달리 백화점 입점을 선호하지 않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의 부상도 백화점 입장에서는 힘들게 하는 이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백화점에 우리가 가는 이유가 뭐 다양한 소비자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는 백화점을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비대면 커머스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인플루언서가 대신 옷을 입어보거나 화장품을 발라보며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직접 가서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 가상 피팅 매장에서 가상 피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좋아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백화점이나 이런 것을 직접 갈 이유가 없게 만드는 또 요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결국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자, 그리고 뭐 여기 매일경제신문 기사도 잠깐 가져와 봤는데 엄마도 할머니도 터치. 그러니까 여기 5060 세대들, 여러분 5060 세대들이 거의 다 원래 지금 마트나 백화점 가서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고 그리고 옷을 사고 뭐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점점 지금 모바일 쇼핑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쇼핑이 처음에 뭐 하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워낙 간단하게 결제도 간단하게 되고 그래서 뭐 자녀들한테 배우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5060 세대들도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에 빠져들고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또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큰 이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결론은 앞으로 이 오프라인 유통 매장들은 뭐 옴니 채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러분 옴니 채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온라인 오프라인이죠.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양쪽을 잘 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먹고 살던 매장들은 이제 어떻게 온라인 경쟁력 갖출 건가 고민을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오프라인을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그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만 하던 업체들은 온라인이 잘 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또 오프라인에서 하는 쇼핑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존도 지금 최근에 그 홀포드 마켓을 인수했었죠. 그리고 무인 매장인 아마존 고도 계속 출점하고 있고, 식품 매장인 아마존 그로서리도 론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죠. 여기도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근데 이 알리바바도 최근에 해원제 신선식품 매장인 허마생선을 오픈하고 오프라인을 또 진출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뭐 어느 한쪽만으로는 안 되는데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의 강점에다가 새로운 경험을 더하면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온라인을 또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리고 온라인에 강한 쇼핑 플랫폼들은 또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뭐 결국은 이제 양쪽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쪽 다 해야 되고, 여기 그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그 허마생선의 그 영상을 보면, 저도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기서는 신선식품을 구매합니다. 신선식품을 구매해가지고요, 뭐 고기나 생선이나 막 살아있는 걸 주면 그 다음에 식재로 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식재료를 주문해서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해요. 요리를. 그러면 이제 그 장바구니를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실어가지고 주방으로 보냅니다. 주방으로. 그리고 이제 손님은 테이블에 앉아있죠. 테이블에. 그러면 테이블에 앉아있으면요, 본인이 주문한 그 요리가 딱 돼가지고요, 로봇이 갖다 줘요. 로봇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오프라인 매장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전이랑 전혀 다른,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 뭐 이렇게 그전에 하던 걸 그냥 또 뭐죠, 조금 더 뭐 괜찮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뭐 좀 이렇게 리뉴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 웬만해서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안 갈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경험, 체험, 그리고 다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서울의 코엑스가 신세계에서 지금 운영을 하죠. 그래서 코엑스 몰에 가면 그 도서관 있죠. 엄청나게 큰 도서관.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체험이죠.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죠. 그런 것처럼 대형마트, 백화점도 이제 그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백화점 짓거나 아울렛 짓고 하는 걸 보면 뭐 그 미술 작품이나 이런 미술 전시회도 같이 많이 하고, 그리고 어디 가면 여러분 그 회전목마도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놀이기구 같은 거, 뭐 회전목마 말고도 이런 놀이기구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아이들하고 같이 오도록,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험을, 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매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쇼핑만 하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체험과 경험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해야 되는 게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의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속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다. 그리고 빨리 변해야만 살아남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요, 그 한국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형마트라고 하는 신세계 이마트도 실제로 가보면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유통업체들이 조금은 그 상상력을 높여야 됩니다. 상상력. 근데 이제 이 상상력도 결국은 최근에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퓨처 마킹이 되겠죠. 자, 오늘은 유통업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백화점, 대형마트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은 또 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 대한 또 경쟁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옴니 채널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표처마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